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지방자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 가운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주민투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정치전략연구소 김철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지방자치제도 중에서 주민투표제도. 네. 국회에서도 국회는 소환제 한다고 이거 지방자치 모델 따라한 거 전번 시간에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민투표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투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03년도부터 된 건데요.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헌법 72조하고 그 헌법 130조 헌법 개정사항인데 이게 따로 이제 국민투표법을 그 제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투표 또한 주민투표법을 이제 그 2003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의 대상, 그다음에 발의자, 발의 요건, 뭐 그밖에 투표 절차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현안이라든가 찬반 논쟁이 있거나 대립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투표 붙이는 거겠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겠죠?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방패장이라든가 원전 설치, 그다음에 행정구역 통합,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그 직접적이고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표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장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들의 직접 참여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자주 일어날 경우, 주민투표를 자주 붙일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어떤 혼란이나 그다음에 그 갈등, 대립 이런 게 좀 찬반 간에 이런 게 이제 골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 어느 정도 장치는 있겠죠. 어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청구 절차 그런 건 어떻게 돼요? 단체장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건요? 그 법에 의하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민들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서명 받아서요. 이걸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9세 이상 그 유권자의 20% 그러니까 2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에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정한 숫자 이상을 서명을 받으면 주민들이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우리 동네 원전 들어온 것은 반대한다. 서명 받아 주민투표하자.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체장이 그걸 이제 기일을 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에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3분의 2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만 갈 수 있도록 3분의 2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체장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도 그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단체장이 임의로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체장이 직권으로 그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청구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행부 장관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안행부 장관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성공 사례로도 나옵니다만 청주하고 청원의 통합을 하는데 청원 국민들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안행부 장관이 청원 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의견을 물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손쉽네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통상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았던 게 중앙 안행부 장관 요청에 의해서 했던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뭐 주요 현안이나 그리고 이제 찬반 대립이 심할 경우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런 사항들은 다 그 주민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네. 재판 중인 사안 이런 건 이제 주민투표에 해부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그 사안은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감면에 대한 사항은 할 수가 없고요. 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런 사안들은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니까 너무 남용되거나 남발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법으로 좀 엄격하게 하는 거군요. 예, 예. 네. 자, 그럼 이제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투표를 하면은 네. 이게 그 확정될 때 뭐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과반수 찬성이다, 뭐 그런 조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명 이상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요건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그 유권자. 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총수의 네. 3분의 1, 그러니까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고 네.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결과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3분의 1 이하가 되면 안 되는 거네요. 그건 개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조금. 이 주민투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네. 주민투표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네. 기억하고 계실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주민투표제를 알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주민투표 그러면 이제 무상급식 그 주민투표를 오세훈 시장 그렇습니다. 때죠. 오세훈 네. 시장 오세훈 전 때, 시장 예. 때 한 거죠. 네. 예. 2011년도인데요. 네. 당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요청을 했죠. 서울시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직을 걸고 요청을 했고 네. 당시에 이제 복지 문제였죠. 무상급식이니까. 네, 네.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네. 나서서 그 서울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오세훈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었고요. 네.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의회의 요청을 받아서 의회의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 그 서명을 받아서 네. 주민 발의 형식으로 주민투표에 부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총 80만 1263명의 서명을 받았는데요. 네. 약 51만 명이 유효한 서명으로 그 정리가 돼서 그래서, 투표에 부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8월 24일 날, 그러니까 2011년 8월 24일 날 투표가 실시가 됐는데요. 당시 투표율이 25.7%입니다. 그래서 그럼 30%가 안 넘었네요. 해당 요건이 네. 33.3%인데요. 네, 네, 네. 그 이하의 투표율이 나와서 네. 무산이 됐죠. 그래서 결과는 그러니까 개표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 돼서 오세훈 시장이 그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그럼 생겼죠. 그때 그 25%에 참여한 네. 주민들의 무상급식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개표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을 상황. 모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걸 못 깔 수 없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사실상 우리 어떤 그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례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주하고 청원 네네. 행정구역 이제 통합 찬반 이제 청원군 주민투표를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2012년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투표율이 36.75%, 33.3%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넘어서 찬성이 네. 77.2%, 반대가 22.2% 이렇게 해서 네. 통합이 결정이 됐죠. 결정이 돼서 주민투표가 완성됐던 거고요. 또 다른 주민투표가 이제 완성된 경우인데 완주하고 전주가 이제 행정구 개편 통합 네.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건 2013년 6월 27일 날 했는데 투표율이 53.2%. 그럼 굉장히 컸네요. 굉장히 많이 했죠. 관심들이 큰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찬성이 44.4%, 반대가 55%. 이래서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이런 주민투표에 관한 사례는 없습니까? 외국에도 이제 그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요. 네. 이제 독일의 뮌헨이라고 그 우리나라 그 평창과 네. 2018년 동계올림픽 그 유치 경쟁을 했던 도시가 네. 있습니다. 네. 그 독일 정부에서는 2022년에 뮌헨으로 하여금 다시 동계올림픽 그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원 지역 주민들이 네. 주민투표를 요청을 해서 주민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반대가 더 많아서 싫다 지역 주민들이. 예,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IOC의 어떤 그 횡포 이런 점들, 그다음에 자연보호 훼손, 자연 훼손 알프스 지역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네. 반대 의견이 많아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중앙정부가 밀어붙였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주민투표제도의 여러 가지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활성화됐으면 참 좋겠는데 활성화 방안 같은 건 그럼 고려되고 있지 않나요? 우선 투표율이 지금 3분의 1 이상이 이제 물론 그 다수견을 물어야 된다는 그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만 네.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휴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통상 우리가 그 재보궐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20%대의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네. 투표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이제 지금은 33.3%라면 네. 대략 뭐 예를 들면 30%를 한다든지 아니면 25% 정도로 한다든지 좀 이런 낮춘다든가. 이런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네. 이제 주민투표 대상으로 조금 우리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지방정부가 그 새로운 청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네. 근데 호화청사라는 논란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호화청사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청사를 지을 때 찬반을 좀 묻고 규모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물어서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가능하면 주민투표 그 대상을 좀 확대해 나가는 이런 네.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 아까 말했듯이 대립과 뭐 감정의 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이 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그 모바일이나 휴대폰으로 네. 많이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M보팅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요? M보팅이라고 해서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네. 그건 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엠보팅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의 그 의견을 그냥 모바일을 통해서 얻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모바일 그 핸드폰 쓰지 않는 사람,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M보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네. 개인용 PC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문자로도 참여할 수 있고 네.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전에 이미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반대 이런 게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주민투표 제도에 대해서 김철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